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SPC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추석 이후에 뜨는 기업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SPC 같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는 기업들은 꼭 열심히 넣으셔야 되겠죠.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SPC 어떤 기업일까요? SPC 그룹은 파리크라상, 이제 삼립, GFS, SPL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삼립,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 등 다양한 브랜드를 국내 업계의 독보적인 1위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한국 베이커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매출 20조 원의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로 성장하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저희 학생들도 이제 계속 합격 소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직무로 채용이 진행될까요? 파리크라상이랑 SPC 로지스틱스예요. 파리크라상 같은 경우에는 베이커리 쪽, 그리고 커피 음료 쪽으로 나뉘어서 영업 관리하고 생산 기획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스는 뭐 동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듯이 SCM 관련된 부분이나 뭐 제조 관리 이런 부분들을 로지스틱스라는 이름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항목을 보겠습니다. SPC 그룹의 항목은 이제 매번 세 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 항목은 SPC 그룹의 핵심 가치, 정직, 혁신, 협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있는데, 지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 두 가지죠.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심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구문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스토리적인 항목이죠. 여러분들이 협업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SPC 그룹의 핵심 가치 중 협업이 저와 가장 부합한다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협업 경험을 넣으면 되겠죠. 자, 협업 경험은 중요한 게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 없으면 어떤 이슈가 생겼는데 우리 다 같이 아름답게 협업해서 끝냈어요. 여기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어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견 대립이 제일 좋아요. 의견 대립이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야 될 정보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 과업,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주장이 뭐고 각각의 논거가 뭔지가 글에 꼭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허접한 글이 되고, 그리고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해야 돼요. 한쪽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글의 팽팽한 긴장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양쪽 다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야지 훨씬 더 긴장감이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지원 직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이런 게 이제 직무 역량 항목인데, 직무 역량 항목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관련된 업무 경험이나 또는 프로젝트 경험, 뭐 그런 것들을 풀어내시면 돼요. 뭐 문장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추출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작성하시면 좋고, 가능한 한 업무 경험이 위주가 되는 게 좋겠죠. 마지막 이제 파리크라상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구체적 성장 계획인데,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포부를 같이 쓰는 거죠.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의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 중에서 직무 지원 동기는 날리는 거예요. 500자의 포부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만 로열티가 나타나도록 3문장 정도 풀어놓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입사 후 포부에서 커리어 플랜만 넣으면 되는 거죠. 입사 후 포부는 세 가지로 구성하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로 뭔가를 던져야 되겠죠. 입사 후에 땡땡땡 기업 안에서 이러한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두 가지로 던지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단계적으로 쓰는 건데, 입사 후에 이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저런 업무를 저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게 그래도 한 3문장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해당 직무에만 맞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 팀의 화합을 추진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읽어봐야 될 이유가 없죠. 정말 맞춤형 직무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경험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구조에서 커리어 플랜 부분만 넣어서 합쳐서 500자를 만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SPC 그룹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